여러분, 암은 반드시 죽음으로 가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약 암에 걸린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사 생활을 50년 넘게 이어온 올해 84 박우영 박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특히 많이 걸리는 나쁜 암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하거나 늦추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의학 교과서 속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환자 곁에서 직접 보고 배운 경험, 그리고 제가 스스로 암에 걸린다면 반드시 지킬 원칙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지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암은 조기 발견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신호를 놓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은 언제 가장 무서울까요? 바로 늦게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 때는 치료가 참 쉽습니다. 작은 암은 수술로도 간단히 제거가 가능하고 약이나 면역 치료도 훨씬 잘 듣습니다. 하지만 덩어리가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이 겉에서만 작용하고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은 세포는 살아남아 버립니다. 그러니 조기 발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검진을 꾸준히 받은 분들은 암이 발견돼도 비교적 작은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술은 간단했고 치료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 분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되다가 뒤늦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암이 크게 자라 주변 장기와 혈관을 침범한 상태였죠. 수술은 힘들어지고 약물 치료도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피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잤으니 그렇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다가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40세가 넘고부터는 특히 이유 없는 피로가 길게 이어지거나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서 검진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아픈 데가 없어서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위암, 간암, 췌장암 같은 무서운 암들은 주변 장기를 압박하거나 통로를 막아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수술할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도 큰 고장이 나기 전에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기름이 조금 샌다든지 작은 소음이 있을 때 고치면 수리비도 적게 들고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아주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조기에 대응한다면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병이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위대장 내시경, 간 기능 검사 같은 기본 검사를 챙기셔야 합니다. 검진이 귀찮고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늦게 발견되면 그 후의 치료와 고통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검진은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검진을 통해 작은 암을 잡아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에게 특히 많이 생기고 또 늦게 발견되기 쉬운 나쁜 암 8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대부분 증상이 늦게 나타나서 발견이 어렵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진행이 상당히 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위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위암이 꽤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잘 없다는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위염이나 체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에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은 꼭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간암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이미 암이 커져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B형 간염, C형 간염, 지방간, 과음은 간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간암의 신호는 피로, 황달, 오른쪽 윗배 통증 등이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간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췌장암. 췌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췌장은 배 깊숙이 있어서 종양이 자라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 체중 감소, 황달 등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가 갑자기 생긴 경우라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4. 담도암. 췌장암만큼이나 발견이 어렵습니다. 담도암은 담즙이 흐르는 길에 종양이 생기는 것인데 이 길이 막혀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와 눈이 노랗게 되는 황달, 소변이 진해지는 변화가 뒤늦게 나타나는데 이미 수술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5. 식도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나타나는데 이미 암이 꽤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식도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따라서 술, 담배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 꼭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6. 대장암. 대장암 역시 한국인에게 매우 흔한 암입니다. 혈변, 변비나 설사가 계속되는 등의 증상이 뒤늦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 단계에서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라면 최소 5년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직장암. 대장암과 비슷하지만 직장암은 위치가 항문에 가까워 출혈이 흔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 치질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있으니 치질이겠지 하고 넘기다가 뒤늦게 직장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혈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방광암. 방광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혈뇨가 나타납니다. 소변에 피가 보이면 대부분 일시적인 염증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혈뇨는 반드시 방광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흡연은 방광암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담배를 오래 피운 분들은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8가지 암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 거의 없거나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검진 없이는 절대로 조기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암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몸이 말을 꺼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가지 암은 늦게 발견되면 참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암이 다 그렇게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은 암, 즉 비교적 치료가 잘 되고 진행이 느린 암들도 있습니다. 이 암들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큰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1.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흔히 착한 암이라고도 불립니다. 목 앞쪽의 작은 기관에서 생기는데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고 예후도 아주 좋은 암입니다. 물론 드물게 공격적인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기검진을 통해 작은 혹을 발견했을 때 치료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전립선암. 남성 시니어분들에게 흔한 암입니다. 전립선암은 대체로 성장 속도가 느려 발견된 후에도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적극적 감시라는 방법을 씁니다. 즉,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면서 암이 커지지 않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물론 전립선암 중에도 빠르게 자라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3. 유방암. 여성에게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유방암은 예전에는 무서운 암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법의 발전으로 상당히 예후가 좋아졌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수술 후에 재발률도 낮고 호르몬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기 진단,
즉 손으로 만져보는 습관만 가져도 조기 발견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4. 자궁암과 난소암, 자궁경 부암은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으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난소암은 상대적으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기검진과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비교적 일찍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이러한 검진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암들의 공통점은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암의 성장을 조절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조기 발견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착한 암이라니까 괜찮겠지 하고 검진을 미루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암은 결국 초기에 발견했을 때만 착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진으로 일찍 잡힌 암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암 치료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암은 칼로 잘라내야 한다. 실제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암 치료의 거의 전부는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암을 대하는 방법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거의 치료 무조건 수술. 예전에는 암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크게 잘라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덩어리를 없애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였습니다. 암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변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 수술은 환자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술 자체가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2. 현재의 치료 맞춤형 전략. 지금은 단순히 잘라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암세포의 성질을 분석해 그에 맞는 치료를 선택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어떤 약물이 효과적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암은 수술보다 먼저 약물 치료를 하고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암은 처음부터 수술 대신 전신 치료만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항암제 전신을 다스리는 치료.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약입니다. 과거의 항암제는 건강한 세포까지 함께 공격해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하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표적치료제라는 새로운 약들이 등장했습니다. 암세포의 특정 성질만 겨냥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줄고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훨씬 견딜만해졌습니다. 4. 면역치료. 내 몸이 암을 이기게 한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치료는 면역치료입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암세포를 찾아내고 없애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교묘하게 숨어서 면역의 공격을 피합니다. 면역치료제는 마치 가면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암세포가 숨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직접 암을 공격하게 돕습니다. 이 방법은 아직 모든 암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5. 치료법의 조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 치료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 면역치료, 이 네 가지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합됩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재료와 양념을 조절하듯 의사들은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맞춤형 치료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같은 암이라도 사람마다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나이, 건강 상태, 유전자, 생활 습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나는 나이가 많으니 큰 치료는 못 받겠지 하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고령 환자에게도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덜한 약, 부분적으로만 방사선을 쏘는 방법, 그리고 면역치료 같은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도 현재의 건강 상태입니다. 의사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암 치료는 더 이상 칼 하나로만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특성을 분석하고 약물과 면역의 힘을 빌려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합니다. 이제는 암을 정복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면서 관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과 준비입니다. 정기적인 검진,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암 치료의 절반은 병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약과 수술이 암을 직접 다룬다면 생활 관리는 몸 전체의 환경을 바꾸어 암이 다시 자라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활 관리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장 건강, 운동, 그리고 두뇌 활동입니다. 1. 장 건강 면역력의 뿌리. 우리 몸 면역력의 7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방어선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나 항생제 남용으로 장 속 좋은 세균들이 약해지면 나쁜 세균이 득세합니다. 이때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흔한 폐렴이 이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장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둘째, 발효식품,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음식이 장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지나친 항생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는 항생제가 필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곧 암 치료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2. 운동, 몸의 엔진을 깨우다. 운동은 암 치료 후 회복에도 노화 방지에도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렸으니 이제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면역력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은 암 재발 위험을 낮추고 기분도 밝게 합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뼈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D를 보충해 면역력까지 끌어올립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퇴화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곧 회복입니다. 3. 두뇌 활동, 마음의 건강을 지키다. 많은 분들이 암 치료 후 달라진 점으로 성격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암 치료와 노화 과정에서 뇌세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괜히 짜증이 늘거나 고집이 세지고 우울감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뇌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뇌를 계속 써야 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뇌세포를 자극합니다.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립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암 치료는 약과 수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며 두뇌를 활발히 쓰는 것,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노년에는 쉴 권리보다 움직일 의무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이고 생각할수록 오래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암 치료에서 의학적인 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의 태도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두 문화의 차이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암 치료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 한국 환자의 태도, 병을 숨기려는 마음. 한국 환자분들은 대체로 병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혹시 소문 날까봐, 가족이 걱정할까봐, 남에게 폐에 끼칠까봐 병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암 진단을 받으면 일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힘을 잃게 됩니다. 바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입니다. 혼자서 병을 감당하려고 하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2. 미국 환자의 태도, 병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와 가족이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친구, 이웃,
교회 공동체까지 함께 모여 돕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항암 치료 때문에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하면 지인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가져옵니다. 또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병원에 동행하면서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자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얻고 치료에 훨씬 긍정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3. 태도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 놀랍게도 이런 태도의 차이는 치료 성과에도 반영됩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환자보다 주변의 격려와 사랑을 받는 환자가 훨씬 더 잘 회복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력을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4. 시니어에게 드리는 교훈. 여러분, 병을 숨기지 마십시오. 암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며 혼자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주변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가야말로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더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내가 짐이 될까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 때 가족과 친구는 도와줄 수 있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병을 숨기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보다 당당히 알리고 함께 싸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시니어에게 가장 큰 힘은 바로 연결과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살아있으면 암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는 훨씬 쉬워집니다. 예후가 좋은 암들도 있고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리, 장과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습관, 운동과 두뇌 활동은 치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병을 숨기지 말고 주변과 함께 나누십시오. 가족과 친구, 이웃과 더불어 싸울 때 암은 더 이상 혼자만의 적이 아닙니다. 그때 암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질환으로 바뀝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80이 넘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검증된 의학 정보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과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암보다 더 강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는 한 건강한 노후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